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군공항 이전이 새로운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목포 유일의 섬 관광지인 외달도가 국도를 연결하고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등 체류형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름 넘게 이어진 폭염에 건설 현장에서는 온열질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폭염으로 고령의 농민들이 잇따라 변을 당하면서 농업인에 대한 안전보험 필요성이 중요해졌습니다. 최근 광주 MBC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지역민들은 해결해야 할 현안 1순위로 군공항 이전 문제를 꼽았습니다.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TF가 구성되는 등 속도가 붙고 있는데 무안군이 갑자기 이전 후보지를 다시 선정하자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중요한 변곡점에 놓여 있는 군공항 이전 현안을 송정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타운홀 미팅 이후 군공항 이전 논의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대통령실은 광주시와 전남도, 국방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참여기관과 부처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구한 자료는 사업비와 종전부지 개발이익, 소음 측정 등의 자료인데 원론적 논의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생산적인 회의를 바로 시작하자는 취지입니다. 사실상 대통령 국정과제가 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대통령이 책임지고 해결한다는 약속을 국민들에게 드린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지만 유력 예비 이전 후보지인 무안군은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사한 무안군수가 대통령실을 찾아가 이전 후보지를 공모 방식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요구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무안으로 특정하지 말고 여러 후보지를 대상으로 공개 공모 방식으로 진행하자는 겁니다. 사실상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을 반대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가가 주도해 이전하고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있다면 국민들을 설득할 명분이 있게 된다고 말한 것과 반대 행보를 걷고 있는 겁니다. 그 피해에 대한 뛰어넘는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제공이 된다고 하면 제 자신부터도 국민들을 설득할 명분이 있게 됩니다. 광주시는 무안군의 요구를 수용할지는 대통령실에서 결정할 일이라는 입장이면서도 국정과제로 공식화된 군공항 이전 TF의 존립을 시작부터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제 와서 타운홀 미팅에서 결정된 소위 6자 TF를 완전히 부정하는 방식의 무안군의 어떤 일부의 주장은 저건 전혀 현실적이지도 않고 참 이상합니다. 정부의 국정과제로 지정되면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로드맵을 만들어 과정들을 점검, 정권 임기 내에 과제를 해결하기로 돼 있습니다. TF 첫 회의는 이번 달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난항을 겪었던 군공항 이전 문제는 전에 없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할지 중요한 변곡점에 놓여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심한 폭염은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만 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당분간 약한 비는 조금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와 전남의 오늘과 내일은 10에서 50mm, 모레는 10에서 4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한 바람도 동반되겠습니다. 어제 비가 내리면서 광주와 전남 전 지역에 내려졌던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만 여전히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안팎의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이번 주 약한 비 소식이 많이 들어있고요. 주 후반까지도 30도 안팎의 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올여름 극한 폭염에 건설 현장에 온열질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온열 환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물과 그늘, 휴식 등 기본적인 예방 수칙이 필수적인데요.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요? 보도에 최황지 기자입니다. 공장을 짓는 한 건설 현장에 형형색색 파라솔이 펼쳐집니다. 금세 작은 그늘이 생겼지만 달궈진 철판 위에서 용접은 녹록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더워요. 보기보다 많이 더워서 일하는데 많이 힘듭니다.
현장 곳곳에 배치된 식수대와 쉼터, 불볕 더위 속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한 기본 조치입니다. 많이 덥다 보니까 평소에 컨디션이 안 나오고 많이 지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쉬는 공간에 오셔가지고 물을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하면 체온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공사 현장엔 사각지대도 존재합니다. 지상에 있던 휴식부스 옥상에는 없습니다. 노동자들은 그늘 한 점 없는 뙤약볕 밑에서 이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의 폭염특보는 2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92명으로 실외 작업자가 32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고령이거나 고혈압, 당뇨가 있으면 취약 노동자로 관리가 더 필요합니다. 작업을 너무 열중하다 보니 본인의 건강 상태를 체크를 못 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헉헉거리거나 또는 이렇게 좀 주저앉아 계시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을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최근 온도와 습도를 함께 반영한 체감 온도를 기준으로 작업 강도를 조절하는 현장도 늘고 있습니다. 아직 지역에선 시행 전이지만 고용노동부는 최소한의 예방 조치가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청에서는 6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 특별대책반을 구성해서 모든 점검 감독을 나갈 때 폭염 예방 점검을 병행 점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더위가 이어지는 7월, 폭염을 피할 수 없는 5개 노동자들에겐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낮 시간, 나 홀로 작업은 피하고 2시간 이내 작업 뒤엔 20분 이상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전라남도는 지속되는 폭염에 대비해 취약계층에 대한 인명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현장 밀착형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먼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매일 안부 확인을 하도록 하고 모든 경로당에 냉방비 10만 원을 전액 도비로 7월 말까지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거리 노숙인을 위해 시군 순찰반을 운영하고 매일 거리 순찰 활동을 하고 생수를 제공하며 무더위 쉼터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공공기관 여성 근로자의 임금이 남성보다 평균 12.1%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가 지역 내 출자 출연기관 20곳을 대상으로 2024년 성별 임금 격차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관별 격차는 광주교통공사가 29.7%로 가장 컸고 광주 테크노파크가 22.2%로 뒤를 이었습니다. 성별 임금 격차의 원인으로 상위 직급의 남성 집중과 군복무 경력 인정에 따른 근속연수 차이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관광객 감소로 침체됐던 목포 유일의 섬 관광지인 외달도가 다시 움직입니다. 보행교와 국도 77호선을 연결하고 자연 친화적인 중대형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등 체류형 관광지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포항에서 배로 1시간 거리, 외달도는 목포에서 유일하게 해수풀장을 갖춘 대표 섬 관광지입니다. 지난 2011년 한 해 관광객은 7만 명을 넘겼지만 지난해는 5천 명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해수풀장과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한 단기 관광은 개장 초기에는 반짝였지만 이후 방문객 수는 급격히 줄며 지역의 관심도 함께 식었습니다. 이제 외달도는 찾아가는 섬에서 머무는 섬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최근 준공된 해안 경관도로는 섬과 해변의 자연 경관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정비됐고 현재는 외달도와 달리도 사이에 다리 길이만 무려 475m에 달하는 해상 보행교 설치 공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 중입니다. 섬 지역의 접근성 개선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달리도 외달도 간 보행 연도교를 개설 중에 있으며 2026년에 완공 예정입니다. 이 보행교는 오는 2028년 완공 예정인 국도 77호선과도 연결됩니다. 신안 앞에서 목포 율도, 달리도를 지나 해남 화원까지 개설되는 총 13.4km 구간의 국도 77호선을 통해 외달도와 육지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숙박 인프라도 새롭게 정비됩니다. 기존 민박 위주의 구조에서 벗어나
자연 친화적인 중대형 숙박시설이 수년 내 들어설 계획입니다. 외달도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목포 시민뿐만 아니라 외부 관광객에 대한 운임료까지 할인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20여 년 전 사랑의 섬으로 개발을 시작했던 목포의 대표적인 섬 관광지인 외달도. 교통과 숙박, 접근성이 동시에 개선되면서 외달도는 목포 도심과 가까운 체류형 섬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지역의 중학생들이 산림항공관리소와 방송국 등을 찾아 산불진화대원부터 뉴스 앵커까지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착에 대한 관심을 높여 청년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교육당국의 새로운 시도인데요. 학생들의 체험 현장에 안준호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빨간색 방염복을 입은 학생들이 산불 진화용 등진 펌프를 맸습니다. 공공기관 직업체험에 참여한 목포 지역 중학생 30여 명입니다. 임무 시간은 2시간 30분 정도 되는데 서울, 대전을 왕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림의 중요성과 산불로부터 이를 보호하는 산림청의 역할을 배운 학생들. 일단 공기 정화해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고 일단은 숲이 저희한테 이렇게 많은 걸 준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심폐소생술 훈련을 받고 직접 산불 진화 헬기에 올라타보며 산불을 막는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진화대원이 되어봅니다. 학생들은 산림항공본부 기장의 설명을 들으며 산림청 헬기의 구조와 역할을 이해했습니다. 산불로 3초 만에 산림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산불을 예방하는 게 산림을 보호하는 최우선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지역 인재 유출이라는 위기 속 고심하고 있는 전남의 교육 현장. 공공기관 직업 체험을 통해 지역 정주 여건에 대한 학생 관심도를 높이는 방향을 돌파구로 삼았습니다. 정주 환경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지역에 있는 우수 공공기관들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특히 언론계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공영방송국 방문은 호응이 높았습니다. 직접 라디오 생방송에 참여하고 뉴스룸에 들어가 앵커의 역할을 체험해 보기도 한 학생들. 지역사회 주요 공공기관들을 돌며 자신의 진로도 다잡아 봅니다. 저도 나중에 한번 TV에 나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로 선택이 어려웠는데 이번 경험으로 조금 더 진로 선택에 나아갈 수 있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관내 450여 명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세관과 기상대 등 10곳의 공공기관 직업체험을 이어가고 있는 목포교육지원청. 학생들의 공공기관 직업체험은 오는 14일 해양환경공단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2025 국제농업박람회 입장권 소지자가 행사 기간 중에 전남 지역의 관광지를 방문하면 입장료가 할인됩니다. 국제농업박람회 입장권 소지자는 박람회 기간 중 도내 주요 관광지를 최대 50% 할인된 입장료로 방문할 수 있습니다. 2025 국제농업박람회는 오는 10월 23일부터 29일까지 나주시 삼포면 전남도 농업기술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오는 9월에 개통 예정인 목포에서 보성 구간 남해안 철도 운행을 앞두고 졸속 개통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이 구간에는 무궁화호를 주로 배차하고 운행 횟수도 하루 편도 기준 4차례, 보성 순천 구간은 디젤 열차가 운행하는 데다 5개 역은 무한역으로 운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도지사와 의회 의장이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점검하고 정부와 협의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하지만 지난 11일 운행도 하지 않을 신형 준고속열차를 타고 시승 유람을 했다며 이를 질타했습니다. 고령의 농민들이 불볕더위 속에 밭에서 일을 하다 변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올해는 폭염이 더 기승을 부리고 있어 경상북도가 농업인 안전보험의 필요성을 농민들에게 알리고 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대구문화방송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9일 오후 2시쯤 경북 봉화에 있는 밭에서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남성의 체온은 39.9도였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불볕 더위에 밭일을 하다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8도를 넘나드는 살인적인 폭염은 농촌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를 불러옵니다. 농촌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시군이 농업인 안전보험이 절실하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만 15세부터 87세까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사일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입원비와 수술비, 간병비는 물론 사망 시 유족급여와 장례비까지 보장하는 정부 정책보험입니다. 농업인 산재보험과 같은 것으로 보험료의 70%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합니다. 2017년 36.5%에 불과했던 가입률이 지난해 47.5%로 경상북도가 보험료를 지원한 2017년 이후 7년 만에 가입자 13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지급 보험금도 7년 새 2배 늘어 지난해 176억 원이었는데 보험금 지급 금액이 가입 금액을 앞지른 것도 처음입니다.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고 농가에서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가입률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최근에는 보장 범위가 큰 산재형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폭염이 여러 날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농작업 중에 발생하는 사고 또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보험을 가입을 해 두시면은 또 경제적으로 또 영농 회복에 굉장히 빠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는 농기계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는 또 다른 정책 보험인 농기계 종합보험도 보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운기와 트랙터, 콤바인 등 농가에서 자주 사용하는 14종류의 농기계를 대상으로 농기계 파손은 물론 사고 시 대인 및 대물 배상, 법률 지원금, 농기계 임대 비용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적극적인 가입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최근 부산에서 잇따라 발생한 아파트 화재로 아이들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 화재 모두 콘센트 플러그에 연결해 쓰는 멀티탭의 과전류가 원인으로 추정되는데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부산문화방송 장혜지 기자입니다. 지난달 24일 새벽 부산 진구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10살과 7살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뒤 이번엔 기장군 아파트에서 화재로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자매가 숨졌습니다. 두 화재 모두 멀티탭에 과전류가 흐르면서 발생한 걸로 추정됩니다. 과전류가 얼마나 위험한지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10A 용량의 멀티탭에 총 25A 규모의 에어컨과 실외기를 연결해 과전류 상태를 만들었더니 7분 30초 뒤 갑자기 스파크가 일어나고 순식간에 주변 천에 옮겨붙어 화염으로 뒤덮입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살펴보니 콘센트 전선 온도는 6분이 지나자 이미 100도를 넘겼고 130도를 넘기는 순간 불이 시작됐습니다. 가연불이 있으면은 이렇게 착화가 돼가지고 화재가 확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 주변에는 가연불을 좀 제거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최근 5년간 멀티탭 화재는 부산 200여 건을 포함해 모두 2천여 건. 주로 허용 전류 용량을 초과한 제품을 사용하다 발생했습니다. 멀티 콘센트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콘센트 뒷면에 있는 전류 용량과 전자기기 옆에 붙어있는 용량을 파악한 뒤 사용해야 합니다. 부산 소방본부는 에어컨과 같은 전류량이 큰 제품은 반드시 벽면에 직접 연결하고 멀티탭은 2년마다 새 것으로 교체해야 화재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장예지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장관급인 지방시대 위원장에 취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를 기반으로 생활권과 경제권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며 그 세부 설계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경남 이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취임했습니다. 정부 부처 장관들을 당연직 위원으로 둔 지방시대위는 정책심의의결기구로 위원장은 장관급입니다. 김 위원장은 참여정부부터 20년 동안 성과도 있었지만 해마다 5만 명이 비수도권을 떠나고 있고 비대해진 수도권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수도권의 부동산이 시한폭탄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 해에 수도권의 교통 혼잡으로 인한 손실 비용이 39조 원이라고. 그러면서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5극 3특 균형 성장 전략이 필요하고 지방시대위가 이 설계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5극 3특 전략의 구체적인 방향을 함께 세우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이 함께 긴밀한 협력과 논의를 통해서 경남지사 시절에 추진했던 부울경 특별연합이 지금은 경남과 부산 간 행정통합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선 정부의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방향에 대해서 어떤 재정을 포함한 지원과 협력을 만들어 나가는가가 지금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을 놓고 벌어진 해운대 구의회 불협화음이나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한 지역 간의 갈등은 현장에서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 이전을 놓고 지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해법들을 현장에 가서 함께 소통하고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김경수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장으로는 역대 처음으로 오는 15일부터 국무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대통령 선거로 미뤄졌던 광주시의회 시정질의가 오늘부터 사흘간 진행됩니다. 광주시의회는 모레까지 광주시 대상 시정질의에 6명의 의원이 나서고 의원들은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지연과 2천억 원대 광주 SRF 소송 문제 등 광주시의 주요 현안들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또 영산강 익사이팅 존 경찰 수사 논란과 지방채 발행 문제도 거론할 예정입니다. 비가 쏟아지면서 심한 폭염은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약한 비는 당분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광주와 전남에는 10에서 50mm, 모레는 10에서 4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한 바람도 동반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광주와 전남 전 지역에 내려졌던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만 당분간 30도 안팎의 더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밤사이 열대야도 쉬어갔습니다. 강진의 낮 기온 30도 안팎으로 예보됐고요. 순천의 낮 기온 31도로 예보된 가운데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더 높게 오를 수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약한 비 소식이 자주 들어 있습니다. 당분간은 휴대가 편한 우산을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고요. 30도를 웃도는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